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일부 연기하면서 또 시장이 한층 완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작은 이슈에도 좀 크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떨지 그 대응책 정유진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전문가님, 내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네. 연휴 전날이라고 하면 전날일 수 있는데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떨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우선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네. 오늘 시장에서 애국 테마주들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오늘 봤을 때 모남이나 이런 신성통상 이런 종목들은 전혀 움직임이 별로 없는 모습이고요. 네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속보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쵸. 속보가 나오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중국 관세를 일부 철회를 하고 네, 그쵸. 또 일부는 또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네네. 연장을 하는 건데 그 날짜를 12월까지 연기를 한다고 얘기를 네네네.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일제히 미국 3대 증시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그쵸. 했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자세히 한번 봐야 될 게 이제 애플 관련해 가지고 애플 주가가 4%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관련주들 오늘 LG 이노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좀 사실 그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 가지고는 너무나 여러 측면에서 예상 밖의 의외의 오늘 소식이 나오면서 그렇죠. 사실 위안화 저하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좀 썼잖아요. 네네. 요즘 우리 증시가 위안화 이제 움직임과 동조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위안화 절하가 지금 4거래일째 그 연장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약간 뒤로 한 걸음 뒷걸음질하는 분위기였어요. 예, 그렇게 됨으로써 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한일 무역 분쟁도 있고 다른 홍콩발 이슈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글로벌적인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완화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게 잘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시점에서 또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10% 한다고 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 부과 시점을 12월 15일로 연기를 했고요. 네네. 대상 품목에는 이제 휴대폰이나 노트북, 또 네. 컴퓨터 모니터, 비디오 게임, 장난감, 신발, 의류 같은 게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특정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이나 안전, 국가 안보 같은 이유로 이제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추후에 공개를 한다고 했고요. 여튼 이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수는 좀 고점 대비 지금 나스닥,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전부 다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그런 지수들이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정고점 부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가운데 이제 아르헨티나 그 이슈도 있었죠. 있죠. 그런 이슈도 있고 또 우리 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 단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이 100%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네네. 지금 오늘 이런 속보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는 조금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네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여러 차례 단행을 하는 국가들이 글로벌적으로 많아요. 네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살펴보면은 뉴질랜드 네. 같은 경우도 네, 25bp 이상 이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네. 태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 나라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있는 찰나에
앞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가 된다면 네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다가 뭐 하반기에 다시 또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미중 무역이 격화된다면은 다시 또 이제 이런 금리 인하나 또 우리가 재정 정책도 같이 펴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사실 뭐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책 시차가 네. 예, 외부적으로는 또 좀 길게 나타나요. 6개월 어. 이상 이제 외부적으로 늦게 나타나는데 내부적으로는 되게 빠르게 나타납니다. 네네. 그런 반면에 이제 이게 통화 정책이 아니라 이제 재정 정책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재정 정책은 외부 시차 같은 경우에는 내부는 길지만 외부 시차가 짧게 나타난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가가 지금 사실 미중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네네. 한일 무역 분쟁도 있는 상황에서 그쵸. 통화 정책만 해서는 안 되고 예. 안 되고 재정 정책도 함께 사용하면 좋겠다. 네, 저기 예. 앞에 표로 좀 잘 나와 있네요. 네, 그렇게 네. 보이고요.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시행 시차가 길고 짧은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시행 그 외부 시차가 길다 보니까 네네. 우리 재정 정책도 나와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일단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미국 국채 금리 때문에 또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네네. 뭐 장단기 스프레드가 6bp까지 이제 수축되면서 네네. 굉장히 경기 둔화 우려감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또 주요 IB들이 또 미 연준 제로 금리까지 네. 예, 기준 금리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었는데 단번에 오늘 그런 뉴스 나오면서 이제 예, 조금 괜찮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네. 그리고 한국 국채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우리 증시 자금이 외국인 자금 많이 유출이 됐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자금이 유출이 됐는데 그 자금들이 왜 빠져나갔냐 뭐 사실 달러가 이제 강세도 보였고 또 워낙 약세인 것도 있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 또 이번 달에 MSCI 리밸런싱도 있잖아요. 또 그 부분도 있고 또 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더 살펴보니까 채권 쪽으로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네. 채권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채권 이제 가격이나 예, 그런 부분에서 네.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고 외국인들이 차익 이제 달러가 이제 강세가 나오면은 채권 쪽에서 이제 수익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자세한 것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네네. 이제 뭐 오늘 10시 반에 이제 또 중국 시장 시작을 하죠. 그렇죠. 이제 전반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인민은행요. 네. 주진 사장이 그 심리 경계선인 그 1달러, 예, 1달러당 이제 7위안대를 11년 만에 돌파하고 난 뒤에 네. 바로 이제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정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쇼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모든 시나리오에 대처가 가능하다고 어제 언급을 하면서 네. 그 부분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신중하지 않았나 한 발 뒷걸음질 치지 않았나 네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또 여러 번 이제 중장기적으로 위안화가 강력한 통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네. 약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심리적인 약간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또 농산물 수출에 대한 그런 점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좀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일단 뭐 한국이나 대만, 태국 일부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이제 과거 금융 위기 이후에 저점입니다. 네네. 예, 저점이라서 저점에 도달한 상태라서 이런 그 이유를 안에 살펴보니까 또 가계와 기업 부채가 비중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통화 정책과 이제 재정 정책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 뭐 관련해서도 좋은 호재도 있고 하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2%대 4%대 상승세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좋은 흐름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제 한일 무역 분쟁이겠죠. 네, 그렇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오늘 하루 상승에 대한 이제 반가운 뉴스도 있는 만큼 오늘 하루는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은 비교적 좋은 흐름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대내외 글로벌 이슈들까지 하나씩 다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일 무역 문제 그리고 불매 운동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시장의 영향도 좀 적지 않은 모습인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럼 그에 맞춰서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까요? 네, 먼저 이제 한일 무역 전쟁 관련해 가지고 우리 CEO들의 생각을 한번 한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번에 그 CEO 67명을 이제 7명께 분께 긴급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설문 조사를 했는데 표 한번 보실까요? 네, 표를 한번 볼게요. 네. 핵심 소재가 기업인의 70% 이상이 그 핵심 소재가 완전 국산화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환경 규제도 완화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R&D 부분의 세제 지원 확대도 진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뭐 정부에서 1년 안에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뭐 20개 품목을 공급을 안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기업들이 봤을 때는 이거 책상머리 대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예, 그렇고 또 소재 부품 전면적 국산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네네. 또 필요하지도 않고 예, 지금 일단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우리가 지금 30대 그룹 계열사 CEO까지 포함해서 대표 67분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해서 맹목적인 국산화 계획을 경계를 한다는 분들이 7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소재 부품 수출 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예, 기업인이 절반 가량이 수입처 다변화를 이제 다변화를 해야 된다. 수입처를 좀 바꿔야 된다. 또 여러 군데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실 일본에서는 우리가 뭐 본인들은 타격을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을 백색 국가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은 우리는 그렇게 힘든 거 없다.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그쵸. 사실 그런 건 아니고 또 우회 수출 일본 기업들이 얼마나 힘이 들면은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조차 정부에서 막겠다. 예, 이런 걸 제재를 하겠다고 이제 밝혔어요. 아직 뭐 현실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그만큼 강경하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온다는 건데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 부분도 본인들이 답답하니까 기업들이 일단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항공주라든지 이런 좀 그런 관련주들은 아직은 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많은 분들이 뭐 저점이라고 해서 지금 뭐 여름이라고 해서 여행 얘기를 하시고 또 단기간부 여행주 관련해 가지고도 예전에 우리 그 어디죠? 그 헝가리인가요? 예, 그 뭐 이슈 하나 있었잖아요. 예, 유람선 이슈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은 여행주들이 보통 여름 겨울에 움직입니다. 그 항공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두 분야 쪽은 이제 조금 거리를 좀 지금은 좀 멀리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경제 이 한일 관련해 가지고는 또 계속 이렇게 이슈가 나오는 만큼 뭐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런 분쟁이 계속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업인 약간 잠시 옆으로 빠졌습니다. 예, 기업인들 80% 이상이 그 이제 정부 대책에 이제 어이가 없다. 예, 약간 어이가 없다 이렇게 보였고 거기에 또 가능하다고 대답한 기업인은 1%밖에 안 돼요. 1%. 예, 그 정도로 좀 힘들다고 보는 거죠.
종목 중에는 우리 뭐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 뭐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기업인들이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기업인이 50% 이상이다. 절반 일본과의 이상이고요. 분쟁이 내년까지 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 굉장히 길게 갈 것이다. 근데 3분기쯤에 이제 또 뭐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한 1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빨리 풀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이제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마음의 골이 너무 깊어진 상태고 예, 사실 우리 지금 뭐 노제팬 하고 노아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굉장히 오래 이어질 것이다. 너무 큰 역사적인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럴 것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뭐 한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풀어줘야 된다. 그쵸. 기업에 대한 제재를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보이는데 하반기 이후에도 이제 일본이 경제 봉복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 일본 테마주들이 꾸준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조선업까지도 뭐 얘기를 하면서 그 관련주들이 또 한번 상승을 해줬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가 계속 이제 나오려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국산화를 하기 전에 한다고 하면서 지단체 이렇게 노동 정책 근로자 이제 근무 시간이 이제 짧아지면서 사실 R&D 개발하는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이 비중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쪽도 이제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R&D 쪽도 지원을 해달라. R&D 부분을 위해서 이제 시간을 노동 시간을 단축을 조금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적인 이제 우리가 화병법과 이제 뭐 화관법이 있습니다. 근데 화병법 같은 경우는 지난 1월부터 시행이 돼서요. 연간 1톤 이상 뭐 제조를 하거나 수입하는 화학 물질에 그 모두 정부의 그 화학 물질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번거로워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적지 않은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일부 기업들이 이제 소재 개발을 포기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화병법 개정안 이런 것도 이제 규제 완화를 좀 완화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 뭐 내년에는 정부가 올해보다는 한 10% 정도 더 정부 예산을 추경안을 더 높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사상 최대 뭐 추경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번 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화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 물질을 이제 물질 쓰는 공장에서 안전 진단 의무를 이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2015년 1월 이전에 지어진 공장의 이제 배관 같은 경우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산업계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이 돌아가는 생산 라인을 이제 멈춰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 같은 경우에 뭐 중단을 했다가 다시 재가동하는데 수천억 원대의 비용이 손실이 든다고요. 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 관련해 가지고는 또 정부에서 이렇게 발빠른 대응을 해줘야 된다. 무조건 정부에서 뭐 돈만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금만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을 좀 더 기업의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해준다면 조금 더 빠르게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사실 뭐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2, 3년 이후에도 확실하게 우리 한국에서 국산화 가능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마냥 다 될 것 같이 보여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정부에서 조금 더 대응을 발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 간의 온도차가 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좀 규제 같은 것도 완화가 되고 좀 비용 같은 것도 좀 지원이 돼야 저희도 국산화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데 좀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네. 자, 기사를 통해서 한일 무역 분쟁 이야기들 또 기업들은 어떤 현실 또 어떤 현실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일 무역 분쟁 수혜주도 있겠죠. 네, 뭐. 수혜주도. 네, 전문가님이 꼽아주시는 수혜주 중에 가장 탑픽은 어떤 수혜주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수혜주를 가지고 나왔다고요. 네. 약간 지금 이 종목을 언급을 하면 많은 분들이 또 그걸 매수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언급은 종목 자체는 언급을 해드리는데 네네. 그거를 당장 이렇게 매수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매매 패턴은 물론 신고가 이제 뭐 52주 신고가 종목들 네. 뭐 이런 종목들 지켜는 봅니다. 하지만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더 갈 재료가 있더라도 주식이 마냥 올라가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중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건 눌림목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언급하는 종목을 절대 지금 당장 매수는 그렇죠. 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져보셔라라는 네. 취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뭐 종목인지. 예, 솔브레인. 솔브레인. 예, 사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제가 급등하기 전에 제가 좀 잡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2,500원을 조금 더 2,500원 빠지면은 제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가버려서 중간에 단타만 하고 나온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솔브레인 차트를 통해서 보죠. 제가 하반기 예, 주력 종목으로 이제 선택을 했던 종목인데 네네. 지금 지금 7만 원을 깼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자리가 지금 이날쯤에 제가 매수를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급등이 나오면서 6만 원까지 깨주면은 예, 이때가 아닌 것 같네요. 조금 더 전인 것 같네요. 하루를 제가 못 지켜보고 이날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조금 빠졌을 때 못 지켜보고 바로 떠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 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쵸. 그리고 종목들 보시면 제가 이때 방송을 만약에 했더라도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시라고 말 못 드려요. 네네. 정말. 그리고 수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고요. 네, 그쵸.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종목이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눌렀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한 그 모멘텀이 있다면은 분명히 반등 가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6만 원 깨면 드리려고 했던 종목인데 62,500원에 머물 때 제가 한번 언급해드리고 이제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네. 중간에서 짧게 이제 뭐 단타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이 뭐 지금 7만 원을 안 깨고 위에서 계속 놀아준다면 한번 매수가 들어갈 생각이 있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한 6만 5천 원까지 또 밀린다. 예, 66,000원, 66,000원, 5,000원 자리 밀린다 그러면은 분할로 이렇게 한번 2번 정도 65,000원, 6만 원에서 잡아서 한번 가져간다. 이렇게 예, 가져가는 전략. 네. 그리고 수익 나시면은 여기서 마냥 제가 방송에서는 지난번에 워닝 머티리얼즈 언급해드렸고 SK 머티리얼도 제가 종목 언급해드렸는데 그쵸. 매도 타임을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실 때 마냥 올라간다고 해서 매도 차익 실현 안 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어제 만약에 15%의 상승이 났어요. 그러면 어제 기준으로 한 5% 내려오면 내가 전략 매도를 하겠다. 네. 아니면 고점 대비 3% 정도 내려오면 내가 전략 매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하나 설정을 하셔야 돼요. 매매 원칙이 없으시고 종목을 계속 가져가시다 보면은 수익 난 거를 못 가져갑니다. 네네. 뭐 일단 절반이든 올라가면서 뭐 50%, 30%, 20% 매도를 하시던지 네. 아니면 뭐 334 전법으로 30%, 40% 하시던지 네. 보통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도 또 높아지고요. 평균 수익률도 높아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꼭 하나 매매 전략 하나 챙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솔브랜드 있고 율촌화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율촌화학. 제가 뭐 화학주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서 네. 예, 지금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이고 저는 15,0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네. 17,000원 이상 가면은 한번 이렇게 어떻게 뭐 매도 타임 가져보겠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15,000원을 깨버리면은 그 전략 매도를 하세요.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예. 지금은 일단 15,000원쯤 근처가 매수 타임으로 좋아 보이고, 뭐 기간을 얼마나 가져가야 돼요? 그건 모릅니다. 그건 네. 모르고요. 본인이 설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파동이 나오면 상승 파동 나왔을 때 그때 지켜보시면 됩니다. 네. 주식을 매일같이 매일 이렇게 창을 보면서, 물론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나 스캐핑 하시는 분들은 호가창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쵸. 무조건. 왜냐하면 호가창으로 뭐 본다고 해서 무조건 100% 알지는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래도 스캐핑 하는데 호가창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그걸 꼭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스윙으로 매매를 종목들 가져가시거나 그럴 때는요, 시간을 설정을 하세요. 아침에 뭐 10시 한번 보고 네. 또 점심시간을 한번 보시던가. 사실 종가만 확인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급등락이 있는 만약에 테마주 같은 것들은 중간중간에 여러 번 지켜보시는 게 또 중요해요. 네. 예, 그리고 또 일준아, 오늘 APS 홀딩스가 제가 이 종목을 이제 VIP 방에 추천해드린 종목인데,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상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그렇네요. 근데 사실 이 박스권에 움직일 때 매수 타임을 드렸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파동이 나왔다가 오늘 좀 밀려있는 모습인데, 예, 10,000원 근처에서 한번 일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조금 더 며칠 지켜보고, 네. 뭐 내일 모레까지 지켜보고, 저는 10,000원 이상 갔으니까 일단 뭐 전략 매도했다가 다시 8,500원에서 7,500원 사이 온다면은 한 번 더 들어갔다가 네. 파동 내고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네.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뭐 그쵸. 일본 수혜주 해가지고 애국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BM풍년, 신성통상, 모나미 등등 이미 엄청 굉장히 많죠. 유명해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종목들도 자세히 매일매일 흐름을 보세요. 보시고 수급도 보시고 또 모멘텀이 있는지, 또 시장의 뉴스가 한 번 더 나와주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신다면은 반등 시 못 빠져나온 종목들 빠져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뭐 이 종목들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네. 다음 다음 달에 우리가 뭐 이번에 미국이 북한이 미국에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네, 친서를 또 친서를 전달했죠. 전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리 3자 회담 가능성도 3자 회담 아니더라도 이제 북미 간의 이제 회담 가능성이 네네. 열렸다고 봐요. 그래서 관련주로 해가지고 또 대북 관련주들, 북방주, 눌림목에 그쵸. 있는 것들, 예, 제가 또 추천해 드린 게 아난티입니다. 아난티인데 왜 아난티를 드렸냐면요. 네. 아난티는 한동안 하지 말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예, 보시면은 엄청 급등이 나왔어요. 5,000원에서 지금 30,000원까지. 예, 5,000원 30,000원이면 몇 배입니까? 예. 거의 6배죠. 예.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 갔다가 이제 엄청 눌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직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매수를 권유를 해드렸고, 네네.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없으신 분들, 예, 없으시다면 지금 조금 가져가셔도 괜찮아 보인다. 다만 이제 한 번에 잡지 마시고 뭐 1,500원에서 11,500원 사이에 네. 예, 일부 잡으셔가지고 그 이상 수익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셔라, 예, 수익을 챙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또 아난티 말고 현대 엘리베이, 예,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이, 우리가 이번에 주식 시장 빠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이런 흐름이에요. 예, 네. V 라인인데 다시 한 번 더 반등해 준다면은 예, 지금 자리에서 뭐 이것도 한 70,000원에서 75,000원 사이에 매수를 해서 예, 뭐 수익권 올라가면은 예, 뭐 제가 항상 매수가 대응을 하시라고 그쵸. 말씀을 드려요. 네. 수익이 5% 났을 때 뭐 한 2%까지 밀리면 전략 매도. 그리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뭐 3%, 4%에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간에 등락이 모든 종목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해서 5%까지 갔을 때 한번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내려왔을 때 지켜보다가 만약 내 매수가까지 안 온다면, 예, 그 위에 매수가 위에 있다면은 이제 한 번 더 움직여 줄 것이다. 조금 더 파동이 계속 나오는지 네네.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가지고 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한 10만 원 정도. 예.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되게 이 종목이 무겁게 갈 것이다. 아난티도 마찬가지고요. 아난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일단 어디까지 12,000원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보시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단기적으로 지금 들어가신다면은 단기적으로 한 8만 원 이상, 8만 원 이상 보시고 뭐 길게 보시면 장기를 보신다면 뭐 9만 원, 10만 원 이상 이렇게 만 원씩 단가를 높여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아난티도 제가 뭐 1,500원에서 11,500원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시면은 단기적으로는 12,000원 이상, 뭐 장기적으로는 15,000원까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북방주도 한번 이렇게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번 달은 아니고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뭐 종목을 언급을 좀 많이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 가지고는 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400% 이상 그리고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뭐 살펴보면은 뭐 추정 영업이익과 실제 영업이익 뭐 그런 게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정밀 기계 쪽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테크윈 이런 사업의 대부분 사업에서 호조세를 보였어요. 호조세를 보였고 디펜스 같은 경우는 인도나 이런데 이제 수출 매출액이 뭐 약 1,0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상 나오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정밀기계 쪽은 베트남 투자로 인해서 SMT 장비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이미 좀 확대가 되었지만 더 확대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 시스템 부분 같은 경우는 3분기에 합병된 이제 ICT 부문 그 매출액이 1,000억대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뭐 일단은 뭐 영업이익률을 17%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크윈의 사업의 이제 중요 부분이 CCTV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쪽도 이제 구조조정 이후에 매출액이 증가했고 또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로 영업이익률이 9%대로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뭐 한일 문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일 문제로 정밀 기계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해서 CCTV 이렇게 해서 사업 호조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종목을 언급을 하자면 제가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방산주는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뭐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잠시 갔다 갈게요. 항공우주로 같은 경우 오늘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근데 이 종목이 꾸준히 외국인이 아주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거의 58거래인가요? 제가 어젠가 그제 확인을 했을 때 그랬는데 이 종목도 그냥 유심히 지켜보다가 한 뭐 35,000원 정도 3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빠진다면 한번 이것도 매수를 했다가 차익 실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관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또 이번에 실적 발표도 좋게 나왔고 굉장히 여러 부문에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라고만 딱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기업의 가치를 조금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전에 말씀드린 또 어떤 거 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통해서 볼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오늘까지도 이제 상승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너무 고점이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35,000원을 뚫었어요. 이게 의미가 굉장히 깊고요. 그 다음 라인을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만 원 돌파하면은 저 같으면 전략 매도를 하겠다. 전략 매도를 한번 하겠다. 차익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뭐 4만 원이 단기간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종목 가지고 있다면 지금 자리에서 한번 70% 물량을 매도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중간에 그 파동 35,000원에서 6,500원 사이에 35,000원 지지해 준다면 홀딩해서 조금 가져가겠다. 근데 35,0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
예, 차익 실현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뭐 한일 갈등 수혜주, 그다음에 뭐 대북 관련주, 방산주까지 좀 다양하게 종목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또 시장에서 또 있나요? 예, 하나 더 네, 언급해드리자면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건 뭐죠? 사실 우리 바이오 종목 해가지고는 제가 며칠 전에 헬릭스미스가 좀 자리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어요. 마침 또 헬릭스미스가 오늘 장중에 10%대까지 이제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예, 꾸준히 이제 바닥 12만 원, 저점 10만 9,820원을 찍고 오늘 16만 4,100원까지 네. 가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17만 원 정도의 차익 실현을 좀 하셔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더 가져오면 모르겠는데 일단 수급 상황을 지켜보시고 다음 달에 이 종목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상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얘가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이 종목 하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용 로봇 관련주예요. 네. 근데 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800% 이상 예, 증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제가 손절을 종목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멘텀이 있고 확실한 게 있다면은 손절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은 이게 고점이 지금 15만 9천 원, 15만 거의 6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3만 7천 원, 엄청 빠졌잖아요, 그죠? 네. 예, 뭐 5분의 1,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나요? 그런데 이 5분의 1 토막이죠. 예, 이 정도 내려간 종목인데 지금 오늘 단번에 이 정도 올랐어요. 일단 오늘 이제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또 바닥에 샀는 사람들은 또 이 자리에서 한번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고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있고요. 10% 정도 이렇게 상승했다 밀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아시는 분이 또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종목도 저는 존버 정신으로 꾸준히 바이오 섹터 부분에서 뭔가 에너지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가지고 있으신 게 좋지 않을까. 왜? 일단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예,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들로 이제 진입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의 섹터가 의료용 이제 수술 로봇, 예, 의료용 수술 기기 이런 종목들, 관련 종목들 그런 거를 좀 약간 눈여겨 보셔라. 그리고 이 종목은 밑에서 지금 이 정도 5만 원 근처에서 잡으신 분들은 무조건 가지고 계시고, 네.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좀 지금 자리에서 물량을 좀 늘리시는 게 어떨까. 예, 물량을 늘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보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점에 내려왔을 때 34,000원, 5,000원 또 5,000원, 6,000원 정도 내려왔을 때도 나는 한 번 더 매수를 하겠다. 예, 추가 매수를 2-3번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 또 시장에서 좀 이슈가 있었죠. 살펴보자면 삼성에서 갤럭시 노트 10이 출시가 되면서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다시금 5G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도 좀 설명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5G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실 SKT에서도 뭐 그렇고 모바일 엣지 컴퓨팅 MEC라는 이거를 도입을 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5G 관련주는요 하반기의 주도 섹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뭐 주도 섹터 또 하나 본다면 5G나 또 뭐 전기차, 수소차 관련 종목들 그렇게 뭐 배터리 관련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지난해 대비해서 이번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매출액이 엄청 올라갔어요. 네, 전년 대비 증가율이 지금 표로 나와 있는데요. 2분기 179%고 약 180%. 그리고 KMW가 그다음 순서 이노와이러리스 그다음에
FHIC, 서진 시스템 등등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네. 여기 S넷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위의 종목들은 아주 많이 상승해준 종목들이에요. 네네. 다만 S넷은 이제 또 전년 대비 증가율이 7%이지만은 주가는 지금 저점입니다. 저점이기 네네.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S테크도 괜찮아 보여요. S테크.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좀 올라간 종목들은 눌림목에서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가져가시고 또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잡으셔도 된다. 특히나 네. S넷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상관없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러면 다분하게 이 종목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네네. 표에 대한 사진에 관련한 뉴스는 제가 일단 이거는 제외를 하고요. 오이솔루션 한번 볼게요. 제가 오이솔루션도 볼게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예. 자, 오늘 분위기가 약간 무조건 5G 간다 뭐 이렇게 봤는데 전일에도 이제 낙폭이 7%대까지 그래 종가는 6%대 하락 마감을 해줬는데 네네. 오늘도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저는 6만 원 근처에 온다면 한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이 종목도 좀 약간 6만 원에 왔을 때 단기로 해서 약간 올라갔다가 내 매수가까지 또 내려오면 전략 매도를 해버리세요. 네네. 왜냐면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에서 벌써 7만 원까지 가는 종목이에요. 그럼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그죠? 10,000원에서 7만 원씩 7배 가는 종목인데 갔죠. 이 종목이 사실 한 35,000원 정도 온다면 물론 거기까지 와줄지는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한 45,000원 이 정도까지 와준다면 45,000원, 5만 원. 이거 무조건 5G 중에서 KMW나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좀 힘드시더라도 물량을 한 번에 다 잡지 마시고 네. 길게 보세요. 길게 한 6개월. 왜냐하면 오이솔루션도 그렇고 KMW도 이번 상반기보다는 후반기 쪽이 굉장히 더 실적도 매출도 모두 면에서 좋아질 것이다. 네네. 더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만큼 이거는 좀 내려올 때마다 잡아가셔서 나중에 이제 수익 많이 내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S넷도 볼게요. 네, S넷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지지부진하고요. 지금 한번 파동이 길게 나왔다가 그래봤자 바닥에서 3,000원대, 3,000원대까지 내려온 적 있죠. 2,500원, 3,000원으로 보면은 일단 한 3배 정도 갔다고 봐야죠. 3배 정도 간 자리에서 또 밀렸는데 저는 S넷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괜찮아 보인다. 7,000원에서 7,500원. 지금 자리 괜찮아 보이고요. 다만 이게 또 모멘텀이 나오려면 5G들이 조금 더 가줘야지 모멘텀이 좀 얘는 조금 늦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KMW 가고 오이솔루션 가고 그런 종목들 가고 마지막에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로 지금 자리 한번 또 7,000원에서 6,000원 사이 너무 기나요? 그럼 6,500원 사이에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2번 잡으셔가지고 한 내년 올해 후반기나 내년까지도 보셔라.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30%, 40% 파동 나왔을 때 요즘 상한가 30%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럴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들어가기는 이 종목이 괜찮아 보이진 않아요. 흐름이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5G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5G 관련주도 하반기 시장을 이끌 섹터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전문가님께서 언급하신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주신 정유진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일희일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분들은 본인만의 투자 전략 확실히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저희 주식인사이드와 함께 꾸준하게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는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